네, 안녕하세요. 빌리어티입니다. 성추행이라는 건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당하시잖아요. 뉴스에서는 남성이 당했다는 건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원래 제 얼굴은 나중에 공개하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옛 기포 식당에 처음으로 얼굴을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잘생긴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외모지만 그래도 학교 다닐 때 한 반에서 두 명의 여자로부터 편지를 받아보고 중학교 때는 남중이라서 없었지만 남고 때는 직접적으로 고백도 여러 번 받고 대학교 때는 과의 여자가 거의 없었지만 딱 한 명의 누나가 저한테 관심을 보였었고 성인이 돼서는 길거리 지나가면서 저를 따라오는 여자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사귀었어야지 마음에 안 든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좀 우유부단한 면도 있어서 다 놓쳐줘요. 자, 과거 얘기는 이쯤 하고 성추행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지하철에서였습니다. 제가 인권운동을 한참 할 때였는데 그때 천안에서 과천까지 매주 1일씩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전 시위할 때 항상 자주 입었던 펑크 스타일 옷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단순히 특별한 날이라고 튀게 입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그렇게 입어요. 여러 가지 스타일 유를 좋아해서 단순히 한 가지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시위할 때는 주로 펑크 스타일로 입고 다니면서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어느 날 여성 두 명이 제 옆으로 왔는데 엉덩이를 완전히 제 쪽으로 밀착해서 앉았습니다. 아무리 의자에 사람이 꽉 차 있더라도 여자가 남자 엉덩이에 완전히 밀착해서 앉진 않거든요. 장시간을 그 여자분과 밀착해서 갔어요. 제가 내릴 때까지 엉덩이를 전혀 띄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시내버스 아니었습니다. 알바 때문에 항상 첫 차를 타는데요. 그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천안 상업고 애들이 있어서 대부분 늘 서서 갔습니다. 그날도 서서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타인의 엉덩이가 제 엉덩이에 맞닿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엉덩이로 저의 엉덩이를 강하게 쓸어 올렸어요. 전 황당해서 잠시 멍 때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여자가 대담하구나. 돌아서 있어서 얼굴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건은 같은 치과에서 발생했습니다. 천안에서 대학 병원급의 규모를 자랑하는 치과인데 거기가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전 두 곳에서 두 번 당했습니다. 한 번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간호사 한 명이 제 이두근 쪽으로 몸을 밀착했습니다. 완전히 기대더라고요. 치과 치료를 여러 군데 받아봤지만 간호사가 환자의 몸에 밀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간호사는 계속 제 팔에 밀착을 해서 그 밀착한 부위에 땀이 엄청났습니다. 다른 지점에서는 간호사에게 스케일링을 한번 받을 때였습니다. 스케일링을 할 때 보통 간호사가 해주고 치과의사는 없습니다. 간호사분이 해주시는데 제 머리에 가슴이 한 10초 정도였나? 그 정도 밀착을 하셨어요. 저는 그 치과에서 치료 실패하고 와서 블로그를 통해 치료 실패한 일과 성추행 당한 것들까지 다 이야기해서 올렸더니 그쪽에서 삭제하지 않으면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확한 사실이지만 제가 신고한 것도 아니어서 치과에서 당시 CCTV 영상을 삭제하면 그만이거든요. 내가 바로 신고해서 CCTV 확보했으면 찍소리도 못했을 텐데 굳이 신고까지 이제 않고 넘어갔던 사건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삭제 안 했으면 거의 100% 내가 졌을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저는 마지못해 치료 실패한 치과의사의 이메일로 죄송하다고 사과 메일을 보냈습니다. 참 웃긴 일이죠. 치과 치료 실패에 성추행까지 당한 피해자가 도리어 사과를 해야 되니 말입니다. 상호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피해를 보니까요. 단서가 될 만한 것도 최대한 피해서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도 지하철에서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이용하다 보면 어쩌다가 여자분이 제 어깨에 기댄 채 계속 주무시는데
이거는 성추행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러는 건 성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인지 어떻게 하느냐. 한 번은 제가 가운데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여자 두 분이 앉아 계셨었는데 오른쪽에 있던 분이 먼저 제 어깨에 기대서 계속 잠을 청하셨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던 분까지 제 어깨로 머리를 점점 눕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어깨를 한번 들썩였더니 공중에서 눕히는 머리를 잠시 멈칫하며 그 눈치를 보였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제 어깨에 머리를 대고는 자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쪽팔렸습니다. 양쪽에 여자 두 명이 내 어깨에 기대서 있으니까 민망하더라고요. 왼쪽 분이 고의적으로 그런 걸 봐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오른쪽에 있던 여자분도 고의였나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다하다 남자한테까지 성추행, 아니 이건 뭐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홍성에서 잠시 살 때 그 헬스장 샤워실에서 아버지 뻘 되는 분에게 중요 부위를 잡혔습니다. 굉장히 크게 화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국 문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귀엽다고 중요 부위를 만지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생각나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거의 모든 자리가 비어 있었음에도 그 내 또래로 보이는 남자놈이 굳이 내 옆자리에 가까이 붙어 앉더니 제 무릎에 계속 닿았습니다. 그때 딱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새끼는 게이인가 아니면 소매치기범인가. 그 두 가지 생각이 들면서 지갑이 주머니에 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게 됐고 게이인지 보게 됐습니다. 계속 무릎을 닿게 하니까 짜증이 밀려들면서 그 말하려는 찰나에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해요. 게이들 빼고 저처럼 여자들한테 성추행당한 남자분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막 화가 나지도 않았고 그냥 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한 번도 안 한 거죠. 분명 다른 남자들은 좋겠다, 나도 당하고 싶다, 그런데 저는 다 한 번도 좋다 뭐 이런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추행은 여자들이 못생겨서가 아니라 이건 뭐 당해본 남자들만 제 기분을 이해할 겁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고백을 하면 되지.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성추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마도 노딱을 받을 게 분명해 보여서 수익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냥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